안녕하세요. 네, 지향씨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그동안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찍은 사진들과 그동안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일하면서 찍은 사진들, 이런 사진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없을 만큼 많고, 또 찍을 때는 열심히 이렇게 찍었는데 막상 찍고 나니까 컴퓨터에 저장만 되어 있지 한 번도 보지 않는 것 같아서 내심 아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필름 사진이었을 때는 필름을 현상한 후에 또 인화를 해서 앨범에 차곡차곡 정리해서 그나마 좀 정리가 잘 되었는데요. 디지털 사진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이 찍은 사진이 그냥 컴퓨터에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사진의 맹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럼 오늘은 디지털 사진을 출력하고 또 효과적으로 정리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념될 만한 내용의 사진이라면 반드시 인화를 해서 오랜 시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맞아요. 컴퓨터를 켜야만 비로소 사진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만큼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디지털 사진의 출력 역시 빠져서는 안 될 과제입니다. 지향씨, 디지털 사진을 주로 어디에서 인화를 하고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집에 있는 컬러 프린터로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진이 좀 흐릿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니고요.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잉크젯 프린터로서도 충분히 사진을 뽑아서 감상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단 이때는 컬러 출력용 인화제를 쓰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데요. 이렇게만 하신다고 하면 집에서 가지고 있는 소형의 프린터로도 충분히 사진을 뽑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요, 일반 프린터로도 종종 종이가 아닌 종이 위에다가 파스를 붙인다든가 해서 잉크젯 프린터를 이용해서도 좀 더 창작적인 프린터를 한 기억이 종종 나기도 해요. 와, 정말 색다른 사진인데요. 저렇게 멋진 파스를 붙이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집에 프린터가 없다고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온라인 인화 사이트에 이렇게 이용하면 어떨까요? 예, 집에서 간단히 인터넷을 통해서 사진 인화를 부탁을 한다면 하루 이틀 만에 집으로 배송까지 되기 때문에 출력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향씨는 출력된 사진들을 또 어떻게 보관하고 계세요? 보통 시중에서 파는 포토 앨범으로 사서 보관하기도 하고요. 네. 팬분들께서 이렇게 앨범을 선물해 주시기도 하고요. 네. 그런 파일북 형태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보관을 하면 위치 이동은 물론 업데이트가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량으로 제작하기에는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사진을 정말 많이 찍는 분이라면 금전적인 부담과 쌓여가는 앨범들을 감당하기 힘드시겠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량의 사진을 테마별로 모아 포트폴리오 CD를 만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 작품은 물론 그룹전이나 많은 양의 이미지를 CD에 구워 보관을 한다면 비용이나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파일북 형태에 비해 컴퓨터라는 환경에서만 열어볼 수 있는 점에서 신속성과 편의성에 제한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보다는 테마나 주제별로 그리고 분류해서 CD로 구워두는 게 더 좋겠는데요? 네,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는 상업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브로슈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브로슈어는 위 두 가지 방법을 통합한 소책자 형태로 복사가 가능하고 휴대성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머, 선생님, 이건 뭔가요?
네, 이건 포토월이라고 하는데요. 사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벽에 장식을 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철판을 이용해서 타공된 철판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자석으로 붙이는 방법인데요. 뭐 이동도 쉽고 탈부착이 가능해서 요즘 권하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그동안 사진을 멋지게 찍는 것만 배웠는데 출력하고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배우게 됐네요. 오늘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잠자고 있는 사진들을 깨워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포토월 만들 재료를 사다가 제 방에 저만의 전시회장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그럼 전시회 초대장 보내주시면 제가 꼭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선생님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시작부터 무슨 사진을 그렇게 보고 계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양씨, 제가 찍은 사진인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어때요? 선생님이 찍으신 거 맞으세요? 아이, 그럼요. 사진이 많이 흔들린 것 같은데 잘못 찍은 거 아니세요? 흔들린 사진은 일반적으로 좋은 사진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때로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느낌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흔들리는 사진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다양한 표현 기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흔들린 사진은 피사체가 흔들려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은 배경이 흔들려서인지 움직이고 있는 건 자동차인데 마치 배경이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이 사진은 움직이는 피사체를 진행 방향으로 카메라 렌즈로 따라가면서 촬영하는 기법으로 주제는 또렷하게 찍히는 대신에 배경은 물 흐르듯이 표현하는 팬닝 숏이라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잘못 촬영하신 게 아니고 팬닝 숏이라는 기법으로 표현된 사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팬닝 숏은 피사체의 속도나 또 촬영 거리, 또 사용하는 렌즈의 초점 거리, 또 셔터 속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표현이 연출되는데요. 주변에서도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진 피사체를 예를 들면 뛰어가는 어린이라든가 자전거, 또 인라인 이런 것을 주위에서 볼 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피사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촬영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팬닝 숏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실제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피사체가 지나갈 자리에 초점을 맞춰놓고 AF에서 MF로 고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나갈 자리를 겨냥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찍으면 되는데요. 이때 제자리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요. 팬닝 숏은 이렇게 찍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앞으로 지나간다고 가정해 있었을 때 계속적으로 쫓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찍는 거죠. 이때는 셔터 속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되는 초점 거리에 따라서 또는 피사체가 움직이는 속도, 나와의 거리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결과물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양 씨는 아무래도 자동차 경주장에서 많이 그 사진을 찍혀 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는 일정한 트랙을 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손으로 들고 찍는 것보다는 삼각대를 이용해서 헤드를 이렇게 돌리면서 찍으면 좀 더 안정적인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겠죠. 셔터 스피드는 조금 느리게 설정한 후에 움직이는 피사체의 방향에 맞춰 카메라를 따라가며 찍는 게 포인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몇 가지 팬닝샷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은 동감을 살리기 위해서 셔터 속도를 20분의 1초로 다소 느리게 세팅하였고 스트로보를 후막 동조로 설정해서 삼각대 없이 팬닝샷을 하였습니다.
패닝샷 기법으로 촬영을 해서 그런지 서바이벌장의 박진감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마치 실제 전쟁터에서 촬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으로 이 사진은 단란한 가족의 일상을 재미있게 포착해 보았는데요. 놀이기구를 타고 찍었기 때문에 가능한 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함께 탔다는 거죠. 아, 이번에는 줌잉이라는 촬영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줌잉이면 줌 렌즈를 이용한 촬영 기법인가요? 이제 뭐 지양 씨가 전문가가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지양 씨 얘기대로 단렌즈라고 불리우는 고정 초점식 렌즈와는 달리 초점이 가변적으로 움직이는 렌즈를 줌 렌즈라고 합니다. 이 렌즈를 활용해서 찍게 되면 초점을 광각에서 망원 쪽으로 또는 망원에서 광각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줌잉이라고 말합니다. 즉 60분의 1초에 저속 셔터를 설정한 후에 이 줌잉을 한다고 하면은 인물이 확 빨려오거나 또 빨려나가는 듯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거죠. 아, 야경 스포츠 뉴스 같은 곳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줌잉 촬영 기법의 노하우를 지양 씨에게 살짝 더 공개를 해볼까요? 네. 먼저 포커스를 좀 쨍하게 맞추기 위해서 망원 쪽에서 초점을 잡은 뒤에 수동 초점으로 고정하여서 초점이 변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줌인을 하는 속도의 빠르기를 여러 단계로 해보는데요.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 좋을지 모르니까 이 빠르기는 여러 차례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즉, 얼마나 빠른 속도로 줌인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피사적에 빨려오는 듯한 속도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정보 올림피아드 정보 검색에 열중인 참가자들의 열기를 줌잉으로 표현한 사진인데 그 열기가 느껴지시나요? 아, 정말 그런데요. 제가 사진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지양 씨, 사진을 자세히 보면 화면의 가장자리에서 더욱 강하게 줌잉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 그러네요. 가장자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또 가운데로 들어올수록 약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줌잉 효과로 사람의 얼굴들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얼굴은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불가피한 경우라면 화면의 중간에 프레이밍을 한 후에 크롭을 염두에 두고 촬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오늘도 신기하고 재미있는 표현 기법들을 배워봤는데요. 선생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배운 것도 실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